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우리가 반려자, 내 아내나 남편을 반려자라고 하죠.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짝반, 내 짝, 여러 동무. 이래서 사람은 검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반려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보자면 그 동물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쯤에 여러분이 딱 생각이 나시죠? 우리 토리 사과 넣고 이렇게 해서 또 말도 많았지만 김건희 여사님이 생각이 나겠죠? 반려라는 말에는 이미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으니 반려는 짝이나 벗이 되고 인생을 함께 걷는다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반려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학대 뉴스는 여전히 많으니 말을 하지 못할 뿐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외로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짖는다고 이거 어디 갔어? 짖는다고 때리고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하고 왕왕왕 또 어떻게 흐트러놨다고 풍기고 병이 들었다고 내다가 확 버립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인간처럼 살 권리가 있다면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미국의 뉴스를 보면 8년 만에 군대 갔다 온 아버지를 반겨주는 모습 요새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반겨주는 나의 식구, 우리 김산이처럼 강아지의 방울방울한 눈망울이나 가만히 다가와 몸을 비비는 고양이의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줍니다. 반려동물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뽑았던 경자생, 박쥐생,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의 뜻에 온기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충정로 월광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천일 석방기도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예, 오늘 반려견, 반려동물과 관계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특징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분들보다는 특히 이제 네.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기르는 분들보다는 약간 네. 예를 들자면은 네. 혼자 계시는 분들, 외로운 네. 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은 케이스죠. 네. 왜냐면 한때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전부 다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권력을 잃으니까 내가 윤석열 언제 봤냐 이거예요. 언제 봤냐? 그런데 이 개는 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은 이 주인을 향해서 그 변치 않는 그 마음과 신뢰를 보여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 근데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 개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이 정치권의 이 돌아가는 걸 보자면은. 네. 진짜 요새는 왜 이렇게 진짜 아무리 무슨 권력 무상이라지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제까지는 뭐 그냥 죽을 듯이 그냥 바짝 엎드렸다가 뭐 탄핵되고 감옥 가니까 그냥 너 언제 만나는 줄 그냥 고개 쳐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개만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지금 그 애국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 윤석열 어게인을 이끌고 있는 이 전한길 선생이야말로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네. 정치인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 그렇죠, 그죠? 정치인도 네. 아니에요. 네.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사람 딱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에요. 네. 전한길 선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폼사. 예, 우리 법주님이고 법주님하고는 이제 그 서신 오가지 않지만은 네. 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기운, 기운. 어? 이 기운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기운. 또 기도발 뭐 이런 걸로 지금 기도발. 교험하는데 음. 이 박근혜 대통령도 유일한 그 5년 동안 계시면서 유일한 소통 창구가 정치인들 만난 적 없고 가족 네. 만난 적 없고 네. 지지자들 만난 적 네. 유일한 게 유영아라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 유영아 편에서 딱 한 사람 만났듯이. 네. 희한하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전한길 네. 선생, 과거의 전한길 선생과만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두 분은 박근혜는 지금은 유영하고 네. 윤석열하면 전한길이에요. 나머지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됐네요.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며칠 전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이었나요? 그 전한길 선생의 그 이준석과의 이 부정선거 업무론 토론회에 관계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전한길 선생이 A4 용지 7장에다가 이 지금 현재 정치권의 사항들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부정선거 업무론과 관계된 이 편지를 뭐 세세 전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달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소식이 아무도 없어. 음. 근데 윤 대통령은 얘기를 해줘, 답장을 써주고 어찌됐든 간에 네, 다 한 네.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길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 네. 대해서. 예.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계돼서 도대체 윤석열과 전한길은 어떤 관계냐 이 사람들 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어? 네. 죽고 못 사는 관계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죽고 못 사는 관계거든. 응? 한쪽이 죽으면은 그 사람도 죽는 겨. 이거는 이는 거야. 아우 참 저는요 박사님이 전생에서 무당이었나요? 아니 신라 시대 때 공부를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그때는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분석을 했는데 이 사주를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한길이 없으면 지금 현재 정말 영어의 몸이라 우리가 돈다고 하잖아요. 자유 기문을 먹고 와서 돈다고 하는데 숨 막혀 죽을지도 몰랐었는데 이분이 있음으로써 숨통이 트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을 때 전생의 입장에서 구수를 같이 한 분 같습니다. 저 암행어사 시험 볼 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도대체 12.3이 왜 생겼나 보니까 동아일보에 2021년도에 난 걸로 보니까 수능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실력 그거를 이제 저기 했는데 구수가 됐는데 그래서 수능 시험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으로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온다. 그때 당시 어떤 대화 중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너무 저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사시구수를 해서 내 인내심은 갑이다. 최고다. 라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여자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 인내심은 갑이다 라고 해서 유명한 얘기도 하지만
그 구술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진유 합권 하프질기라고 하거든요. 아주 질긴 인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경 말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뭐 세례 요한 정도로 이렇게 친근감이 갖고 남의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신라 시대 화랑 때 동반자로 화랑도 시험을 쳤거든요. 지금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행어사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험을 같이 봤다고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그 전환기 뉴스에 어떤 존재감을 확 살리기도 하잖아요. 구치소에 가 있어도. 그리고 지금 전환길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학원에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전환길 뉴스 같은 걸 하는데 윤석열은 산소 같은 존재고 받아주느니 아무도 날 찾아주느니 없는데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분이 탁 받아줬어. 그래서 도대체 이 관계가 무슨 얘긴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마중물 얘기를 했나? 제가 고서를 막 뒤졌습니다. 고서. 그랬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책에서. 모든 동식물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전자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여기서 이기적인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 흡혈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박쥐거든요. 윤석열이가 박쥐예요. 근데 요게 이 경금이 여러분 피입니다. 혈. 피를 보는 박쥐를 보면은 여러분 서양에서는 흡혈귀가 있잖아요. 드라큘라, 흡혈귀. 우리나라에서는 마녀, 악마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흡혈귀는 참 특이합니다. 그 드라큘라 얘기를 할 때도 보면요. 박쥐, 흡혈하는 박쥐에서 연상을 했다고도 봅니다. 제가 박사님 같이 박사는 아니지만 글을 거의 30년을 쓰다 보니까 26년을 쓰다 보니까 공연히 아는 거는 맞습니다. 공연히. 그래서 이 흡혈 박쥐는 굶고 있는 동료에게 내가 먹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자식한테 먹이를 주는 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흡혈귀는 동료에게 먹이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헌혈을 합니다. 이 우리가 적십자에서 헌혈하는 것도 다 그 동물을 보면서 한 것도 같아요. 박쥐의 유전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셈입니다. 흡혈 박쥐는 조금에서 이틀 정도 굶으면 죽습니다. 피를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전체 개체를 유지하는데, 전체 개체라는 건 우리를 국민을 뜻하겠죠. 하지만 토를 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윤석열이가 한 행동은 왜 가만히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떠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트럼프 아저씨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오바마처럼, 부시처럼, 아니요, 버락 오바마, 바이든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면은 세계적인 재벌에다가, 이 사람도 흡혈박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볼 때는 저는 영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체를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토를 달았으니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이타적 행동에 나선 것이 그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분이 공연히 왜 했어? 영웅의식 아닙니다. 부처님 세계에서 차리이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몸을 희생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내 자식이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역의 세계에서, 명리의 세계에서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에게 자식을 안 준 거는 네가 2025년도 이타적인 행동을 해서 피로써 그 개체를 유지하듯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라. 정치적인 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가 그 설명이 잘 부족했는지 몰라도 흡혈박쥐로서
내 피에서 나오는 토에서 옆에 사람한테 피를 줌으로써 내 개체를 유지한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윤석열은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윤석열은 등치가 크지만 그 흡혈박쥐 조그만한 그 머리에서 그 동료를 갖다가 피로 개체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베푼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법주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어쨌든 윤석열은 사회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비어 있지만 새로운 탄생이 예고되는 것은 명리학적으로 2027년도 전에도 얘기했죠. 이민월이 되면 경자 용띠가 진에서 인을 보면은 장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굉장히 아플 것인데 조금 더 당당해지고 이 등 돌리던 사람들이 조금 다시 한번 윤석열이 왜 1, 2, 3을 했나, 그것이 윤석열 새로운 탄생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윤어게인으로 해서 대통령 자리에 나온다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화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새로운 탄생이 예고되는 겁니다. 응?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명리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득수이청되고 인에서 장생을 얻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러분 국민이나 유력 인사에 대한 그것이 여러 가지 정보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은 속담에 박쥐에게는 밤이 낮입니다. 밤. 그러면 지금 병오년입니다, 여러분. 병오 정미는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으로 봅니다. 낮으로 보고 무신년, 원숭이들, 이 무신년이 2030년입니다. 무신, 기우, 경술, 이때는 저녁, 서방 금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엎드려서 주무셔야 됩니다.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쥐가. 응? 박쥐가. 그래서 박쥐의 두 마음에서 지금은 윤석열이 일어난다.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뭐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흡혈귀는 서양에서 드라큘라로 연상이 되지만 어쨌든 오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쥐 복을 보십시오. 복복자. 박쥐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거는 2027년 음력으로 1월이 되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탄생을 하기 위한 그 기운이 솟아나지 않을까, 명리적인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의 접견은 불허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고요. 네. 이 전한길 선생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보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네. 내용을 전한길 선생에게 전달했는데 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한길 선생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네. 이 전한길 선생님의 편지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부정선거 토론을 글로 보고 네.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 글로 받았다는 건 이제 전한길 선생이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고 국민을 일깨우는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에 고맙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늘 건강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라고 변호사가 전한길 선생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군요. 네. 이 불자들은 또 이 월광사 법신은 또 이런 편지에 조금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응? 이 불자들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불자들은 어떡하라고? 아, 그래도요, 그 주변에 또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흠생검사의 박사님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전해주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이 따뜻한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하나도 서운해 안 하면서 윤석열 천일 석방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치는 조영숙님이시고요. 87년 아드님에 대해서 올립니다. 사회생활 아름다운 인연 발언 참 원만하게 사시는 엄마인데 우리 아드님께서 그 좋은 직장 두고 자기는 기술을 배우겠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저기 하고 딴 데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머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복이 널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따님을 위해서 86년 조영숙님께서 86년 김하영 발언 부처님 연화도량에서 아름다운 인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기세가 등등한 따님이라 나는 혼자 살겠어 이러는데 저는 부처님의 이타적인 마음에서 좋은 인연 오게 합니다. 직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영숙 엄마가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주 든든한 딸이 있어서 사위덕도 미래에 대기하고 있는 사위덕도 좋고 하니까 너무 인연 재촉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 인생 70부터라고 맨날 저기가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조영숙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박종순 어머니도 제가 88년 아드님 시험 발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종순 어머니는 참 조용하신 분이에요. 뭐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살며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정명남 어머니 우리 윤씨 집안이 발전되도록 우리 아가 첫째 건강하고 시험 잘 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박미자 어머니 손자 소띠 있죠? 소띠 위해서 제가 발언 올렸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 박미자 어머니는 그냥 저 부처님께 좋은 기운 받게 그렇게 올려주신 거고요. 그 외에도 말씀 안 드렸어도 제가 여기 기도 올리신 분들, 삼재 올리신 분들, 응? 또 여기 삼재 올리셨어. 엄마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기 하고 우리 삼재 요즘 말씀을 안 드렸더니 삼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자, 삼재 하나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 실합니다. 삼재 올리셨는데 딸이 직장을 좋은 데를 다녔는데 야간에 오다가 그날 조금 차를 안 갖고 가고 싶다 해서 차를 놓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부딪혀서. 만약에 차를 갖고 왔어 봐요. 그게 삼재의 원리예요. 우리가 삼재 10만 원 받는데 무슨 대단한 큰 부처님의 원리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거에서 불자들은 우리 딸을 삼재를 올렸더니 걔가 술을 먹고 그날따라 차를 놓고 오더라. 이게 부처님께 올린 삼재 기도의 원력이더라. 이렇게 불자님들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응?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반려동물 김건희 여사님 얘기하면서 반려동물 얘기를 했죠. 본인이든 자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니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성을 파괴하는 일과 같습니다. 동물 학대는 요즘에 다행히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전에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버려야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니 귀여울 때만 제발 귀여울 때만 예뻐하고 귀찮거나 화가 날 때만 이렇게 던지고 때리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때리면 너를 때려라 너를. 자 콘크리트 안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추동에 추운 겨울날 경금은 따뜻한 불을 원하니 대통령께서 성경만 읽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천일 기도 길에 충정로 월광사와 여러분께 함께하면서 여러분께 재수대통의 시간이 함께하길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예. 분말. 예, 분말 예. 싸움도 잘하고 이 뭐든지 다 좋아요.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아우 관세음보살. 예. 나무 간선보살. 아유. 아니 경칩이 어제 개구리가 팔딱팔딱 땅 속에서 뚫고 나온다는 경칩이 어젠데 오늘은 지금 뭐 서울에 눈발이 날리고 지금 뭐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 뭐 이라크 전쟁처럼 지금 뭐 정신이 없네요. 전에 보면은 뭐 이게 항상 그 입춘, 우수, 경칩 이렇게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항상 이때 되면은 그 꽃샘추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봄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옷도 뭐 겨울 옷을 다 집어넣고 봄 옷을 이렇게 입는 순간 약간만 추워도 이제 으실으실 춥고 그래서 과거부터 꽃샘추위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가 경칩이었는데 5일날 그래 경칩이었는데 참 개구리가 이제 막 땅속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뭐 얼음도 얼고 눈도 그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과거에는 농경 사회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뭐 쟁기도 좀 이렇게 손 보고 또 밭을 가려고 이제 또 마음 먹고 곡식도 이제 씨앗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처지인데 과거에 보면은 그 절에서는 우수 경칩이 되면은 그 겨울에 그 부처님 그 계시는 그 주위에도 이게 먼지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문을 닫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경칩을 지나면서 청소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몰랐을 때는 진짜 절에 처음 들어가서 누가 안 가르쳐주고 이랬을 때는 뭐 저는 안 그랬고 내 주위에서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그 물그 행주로 부처님 이제 여기 얼굴에 이제 상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얼굴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해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묻힌 그 있어요. 그래 싹 지워지는 바람에 아주 뭐 큰일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라 그러죠. 얼굴이 그렇지 않고 상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눈썹도 하고 요 입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물걸레를 싹 하니 물고 흉지를 하니까 이게 싹 지워져 가지고 부처님이 형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또 돌아왔어. 그래서 그때는 얼굴에 이렇게 호상을 하지 않고 요 옆에 이제 그 마른 행주로 이렇게 이제 닦아드리고 이랬는데 뭐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칩이 되면은 절에서도 이제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그 우리가 그 절에 들어갈 때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작업 자족을 했죠. 그래서 농사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뭐 원체 바쁘다 보니까 절에서도 다 사먹고 또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그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참 개구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꽃샘 추위가 왔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우리 이제 보수 진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당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생매장 당한 거거든요. 땅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지. 깊은 겨울잠을 자는 거란 말이지. 동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이 친한계 대표적인 인사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현진 의원 역시도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동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뭐 경칩에 맞게 이 배현진 의원이 갑자기 땅속에 1년 동안 묻혀 있어야 되는데 뚫고 튕겨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한 게 인용이 되는 바람에 서울시 시당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풀렸단 말이죠.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고 또 이번 서울시장을 진두지휘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경칩에 맞게 이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 보면은 이 청개구리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윤석열 의계인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배현진이나 한동훈을 보면은 마치 이게 청개구리처럼 뭐 반대로 간단 말이지. 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 이 장동혁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반대로 간단 말이지. 장동혁이 오른쪽 하면은 이쪽은 왼쪽, 장동혁이 앞으로 하면은 이쪽은 뒤로 후퇴, 뭐 이런 그런 말이 정책 사항은. 근데 지난번 그 배현진 한동훈 60갑자를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60갑자의 대가로서 이 푸시면서 이 배현진 한동훈이가 분명히 올해 좋은 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뭐 한동훈은 배현진의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덤으로 살아난 케이스가 됐고 지금 그때 뭐 60갑자 배현진 60갑자가 일단 뭐 어떻길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간호 스님께서도 배현진이가 이 큰 뭐 간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호 큰 스님이 그 60갑자 그 연급한 60갑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자, 배현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봤는데 뭐 또 개구리가 묻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튀어나오니까 또 그런 형상이니까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한번 볼게요. 배현진 국회의원이 이제 보니까 삼재네요. 그리고 이 60갑자를 보면은 그 음양 그러니까 목화 토 금수가 있는데 8기둥 중에서 이게 무려 토가 4개고 수가 3개고 그다음에 목이 딱 하나 받쳐주네요. 근데 이 목이 이게 하나 받쳐주는 게 이게 특효약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목이 이제 받쳐주니까 아나운서도 했고 그다음에 그 메인 앵커죠. MBC 간판 옆에서 뭐 9시 뉴스. 이제 그 받쳐주게 하지만은 아주 그냥 그 9시 뉴스는 누구나 다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국회의원까지 했다. 이 사람을 잘 만나서 했다. 그러고 사람을 잘 만난 거는 내가 볼 때는 홍준표를 잘 만난. 홍준표 그분을 잘 만나갔는데 됐는데 지금 홍준표가 지금 지금 상극이에요. 막 그냥 배현진 좀 잘라라고 지금 막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좀 악담을 좀 하시고 이러더라고. 지금 아니 배현진을 지금 그 정치인으로 키운 게 홍준표인데 이제 홍준표가 내가 사람을 잘 못 봤다.
다음번 총선에 어떻게 하는지 뭐 배현진 같은 분탕자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참 그 전에는 뭐 별로 그냥 그 홍준표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하니까 또 공감이 가더라고.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을. 나도 어딘가 모르게 한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이다 발언을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예. 그래서 호죽하면은 뭐 그분이 또 그렇게 했겠어요. 예. 아, 근데, 빠질 수 없이 그냥 또 한마디 또 하시더라고. 근데 이 배현진 의원도 또 만만치 않은 게 그냥 뭐 자기를 끌어주신 분이면 그냥 조용히 또 뭐 그러려니 하고 한 대 그렇죠. 맞으면 있으면 되는데 또 받아쳐요. 받아쳤죠. 예. 이제 뭐 노땅들은 물러가라. 에이. 이제 뭐 이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뭐이 잘못된 정치판이 이게 진짜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이게 정치권을 이렇게 다리를 놔준 사람 그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 아버지죠 사실. 그러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렇죠. 아유 제가 뭐 마음속 깊이 뭐 새기겠습니다. 이게 다듬으면 돼요. 네. 무조건 그런 얘기 안 하려면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바보 되는 거죠 사실은. 다듬으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하면은 서로 뭐 도낀 개끼리는 뭔가 있나 하게 그렇죠. 그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친분 금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주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최고 좋은데 이게 왜 얘기를 했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분은 배현진 국회의원은 이 토가 4개가 있고 이 수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따지면 몰려 있어. 같이 이렇게 쓰면 돼. 예를 들어서 토가 4개가 있고 금이 바로 옆에 금이거든. 금이 3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한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막무가내로 나온다. 이래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아나운서 정도 되면은 이 머리에 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토가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신강하고 제왕하는 그 육식갑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하는 거는 다 들어있다는 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룬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하고야 만다. 그러니까 뭐 보세요. 한동훈이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말할 듯 할 듯 하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배현진 의원은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그것도 참 그 정치에는 이될 수 있으면 좀 인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이 지도부에서 참 난감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아주 강한 마인드 이 사주라서 그렇다. 그리고 또 술토가 화인성의 경우에 이게 사실 이 부모목이 없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지. 그래 자주성가한 편이었다. 그리고 항상 이게 토가 많기 때문에 토하고 그 수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흙이 이랬는데 물 갖다 부으면은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탕을 한다. 차라리 이 토가 많고 금이 있었으면은 옆에 금이 있었으면 이거는 서로 묻어주는 이 상태인데 그렇게 분탕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독불 장군을 이게 뜻한다. 이런 육식갑자는 국회의원보다도 사실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무당이나 비군이 되면은 아주 그냥 크게 그냥 그 이름을 성철 스님 같은 뭐 여자분이야 뭐 그렇지만 성철 스님 같은 그런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 그리고 병인 대원에 정묘 대원이 관원이 들어오면서 국회의원은 했지만은 그 홍준표 그 국회의원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놔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무관 사주에 관원이 끝나면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또 비춰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제일 이 양반한테는 전생기다. 아주 그냥 기로에 놓여 있다. 전성기면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육식갑자의 기토원이 아주 강하고 수 기운이 이게 아까 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주 그냥 아주 누가 봐도 대단한 사주다. 웬만하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지도부를 따라가거든. 그런데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뭐 얘기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수가 많고 저기 토가 많고 수가 많은 경우는 그래, 꺾이지 않는 아주 강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저쪽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뭐 저쪽에 뭐 사무총장인가 뭐 원내대표 하는 사람도 큰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조용한 거 봐요.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 수긍을 하면서 지도부에 수긍을 하면서 내가 다음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또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다음 기회가 틀림없이 있어요. 나이도 젊고 이래서 그런 기운이 이제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막 대든다. 근데 배 의원이 보니까 국회의원을 이제 그 자리에서 송파 갑인지 어떻게 거기서 2번을 했대요. 아주 그냥 이 2번 했고 또 그 처음에 할 때는 뭐 어리벙벙 했겠죠. 근데 2번째 할 때는 그래도 뭔가 노하우가 쌓여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이렇게 매장을 하려고 했죠. 매장이 아니라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 그 징계지요, 징계. 한동훈이처럼 아주 매장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를 건드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은 그 인용이 됐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된다. 또 이런 경우는 자기가 판단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이런 내가 서두에 그랬죠. 악삼재가 들었다.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악으로 변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런 경우는 이 판단이 좀 흐려질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변진 의원이 혹시 삼재뿌리 한 거 아닐까요? 이럴 때는 이 삼재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재풀이를 안 해준 것 같아. 이게. 아니 삼재뿌리를 해서 그 저기 인용된 거 아닌가요? 그 인용이라는 게요. 그 잠시 잠깐 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길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캐션 마크를 주니까 이게 뭔가 이 배현진 의원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내가 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한 번 이렇게 잘못 먹는 마음을 그르칠 때가 있거든. 특히 정치인들은 한 번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한 번 더 그 얘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예로 그 뭐 또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참 그 박근혜 대통령 바로 그 밑에 있을 때 그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 아니었어요. 뭐 나레샤 뭐 이게 유명하잖아요. 도장 들고 그 찍어줘야 공천을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주고 참 그 양반이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아주 대운이 들어왔어.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충성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끝까지 모시고 갔으면은 노태우처럼 갔으면은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좌파의 기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금은 아주 그냥 사라진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아마 온갖 참 재미를 다 보고 자기 밑에 자기는 못 났으니까 그 자기 사람들을 다 곳곳이 다 심어가지고 아주 좋은 아주 그냥 그 꿀맛을 다 그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듯이 한 번 더 배현진은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또 있잖아요. 그 유승민이라는 분도 또 그 분탕을 해가지고 그 지금 뭐 거의 뭐
우리 그 2030 세대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억울하겠지만은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따라주는 것이 정석이다. 안 그래도 저쪽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러는데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또 인용을 해놓으니까 참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 어안이 벙벙하고 힘들 것이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이 이 3제가 나가는 해거든. 그때 아마 이 대운이 또 한번 찾아와요. 그때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더 이상 가지 말고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거를 보면은 참 대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좀 배울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북구에 그 박용진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뭐 처음에 그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게 민주당을 접수할 때 그 막 다 잘라내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못 잘란 거예요. 그때 막 대단하게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때 막 그냥 육두문자도 날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후로는 소송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변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요번에 보니까 뭐 박용진 그 전 의원한테 그 총리급 그거를 아마 제안해가지고 받아들였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1년에 연봉이 그 뭐 억대가 넘는다라 그러는데 나는 이 박용진 그 의원이 나는 비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뭐 차라리 비명이 아니다 그러지만 차라리 나는 찐명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듯이 이런 걸 봐서라도 같은 편 아니에요. 아무리 지도부에서 저렇게 뭐 1년 동안 당권 정지를 했다 그래도 거기를 따라주고 억울한 점이 많겠지만은 따라주고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주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진짜 대운이 이래 들어오니까 그때 좀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좀 자중하는 게 낫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려놓고 산사에 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든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반성을 좀 하고 또 이 종교가 혹시 다르면은 거기에 지도자를 찾아가서 좀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은 틀림없이 앞으로 더 커 나갈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이 배현진 의원이 아나운서 하시다가 지금 이제 정치인이 됐고 그런데 이 아까 말씀 중에 이 육식갑자상으로는 무당이나 이 비구니 스님이 되면은 대승할 육식갑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스님들 사주나 이 종교인 사주가 꼭 닮았어요. 한쪽으로 확 쏠려 있다고. 그리고 좀 특이해요. 이 종교인 사주가 평범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현진 이 의원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왕창 다 몰려 있다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이분들은 이 종교인은 내가 다 전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종교인들은 이 특이해요. 이 사주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유식갑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아주 맞추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큰 스님들이 하는 말씀이 야 비워라 비우면은 채워진다 하면서도 못 비우는 사람이 많아. 그러듯이 아주 아주 이기적인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이제 큰 스님을 이렇게 배할 때는 우리가 다 선물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성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불을 가장을 하고 성불을 자기가 이제 그 보자기를 쓰고 내가 성불을 했다 하는 그런 경우도 때에 따라 있거든요. 뭐 성철 스님 같은 분이야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성불을 했다는 그 마음에 자만심을 갖고 모든 사람을 그냥 없이 여기는 경우도 개중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보면은 아주 돌을 닦고 비군이나 무당이 됐으면은 아주 크게 성철 스님 같이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토가 4개고 수가 3개 있는 사람 아주 이건 특이한 그 경우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그 1000명에 하나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육식갑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배현진 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무당 팔자나 이 비구니 스님 팔자라고 주셨는데 이러면 이거 대성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배현진은 이 얘기를 듣고 좀 불쾌하거나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 않을까요?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이도 뭐 지금 보면은 40 몇 살이죠. 나이도 됐잖아요. 그 저기 무슨 삼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나이도 꽉 찼고 그래서 시집을 못 가나요? 시집을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내요. 그러니까 겁을 낸다는 게 뭐냐면은 이 강하단 말이에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이 아주 약한 사람 만나면 몰라도 비슷한 사람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헤어진다. 그리고 이번이 돼지띠잖아요. 예. 특히 용띠나 뱀띠 만나면은 아주 안 좋다. 아주 약한 사람은 그건 이제 넘어갈 수 있지요. 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아주 어린 사람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괜찮은데 비슷한 또래 만나면은 이 기운을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뺏어가는 경우라고. 뭐 볼 때는 뭐 곱상하고 여자같이 이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기가 센 편이다. 아우 세요 세. 그래서 세요 세.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하고 내가 봤을 때 2027년도에 요거만 잘 마무리되면은 2027년도에는 아주 그냥 큰 일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스님으로서 부탁하는 거는 이번 일로 재판을 하지 말고 박용진 의원처럼 내가 그 희생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송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